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의원총회 열렸죠? 네, 네, 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활발하게 했고요. 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렇게 국민들 안에서 경고음이 있을 때 제대로 알고 쇄신해야 된다. 음. 그리고 뭐 이제는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오만해서는 안 된다. 네.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토론이 많이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강화하고 표출 네. 방식은 지도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 지도부 강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의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자. 음.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보도하는 오늘 아침 조간의 보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쇄신론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 맞습니까? 쇄신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네. 이제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 쇄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잘 모셔오는가. 예. 그동안 이제 20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흠. 사실상 20대 국회 저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법안 처리율이 20%에 불과하고 예. 생산성이나 효율 면에서도 정말 최악이었고요. 네네. 민생보다는 정치적 투쟁이 우선됐고 정말 이 보이콧 장외 투쟁 이런 그러면서 정치적 타협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20대 국회 현주소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쇄신해 가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 국민들의 뜻, 소위 민생을 잘 챙기라고 하는 뜻을 음. 중심으로 해서 음. 어떤 사람들을 잘 모셔오는가. 네. 그래서 당을 활력 있게 예. 그리고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필요한 사람들을 음. 채워줬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는 쇄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쇄신이 뭔지를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따로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네, 확인차 일부 언론은 네. 더불어민주당 쇄신의 핵심은 이해찬 대표의 거취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당 안의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지금 흔들어서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네. 문제는 다음 총선을 향해서 예. 그동안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것, 음. 오히려 국민들 눈에 지난 조국 사태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나 오만하게 보인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위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 가치 훼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이번 총선을 임할 것인가라고 음. 하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네. 누구 지도부 한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어제 의총에서 지도부 강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에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12월쯤에 중앙 네. 선대위를 조기에 발족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어제 의총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어제 우리 당의 총선 기획단 이걸 예예예. 구성을 했죠. 그래서 네네.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총선 준비를 위해서 당의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 중앙 선대위 조기 발족 이야기는 없었고요. 예. 네네. 왜냐면 12월 발족이면 뭔가 그 이전에 어떤 예의 준에서 보면 엄청 빨라 가지고 맞는가 싶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렸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물갈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진 대폭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흐름은? 저희 당은 이렇게 중진 뭐 또 물갈이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야당 시절에 지난 2015년이었는가요? 네.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위원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가 구시대적인 개파 공천이나 예. 사천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정당을 현대민주주의 정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향식 시스템 공천을 하자. 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뭐 이제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선거 때는 지방 공직자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거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거였는데,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감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인위적인 배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정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역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살피는 일인데, 음. 그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감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기 어렵게 되고, 잘한 사람들은 또 다음에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보다는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것이고,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한 10분 가까이가 불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숫자라면 불출마- 어느 정도로 그러면 가늠을 하세요, 의원님? 불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 뭐 대개 한 9분인가 10분인가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분 더 있을 것 같아서 아. 거기에 포함되고, 또 그 이제 불출마하는 사람은 평가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를 하면 다 합치면 뭐 한 35명, 40명 이런 정도로 다음 선거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잠깐만요. 상황이 될 의원님 수 지금 있죠. 그 말씀에서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 지금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2명이거든요. 언론에 네네. 보도된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불출마 의형을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 경우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불출마 의향을 어떤 묻는 어떤 질문이 어떤 건가 각 의원들에게 갖고 의향서가 그러니까 의향서 제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의사를 당 지도부에게 밝혔을 텐데, 네네. 그게 누구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저희들끼리 의원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고, 아름아름으로. 또 예. 그분들은 평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 20% 그 감점 당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면 총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또 하나 확인할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20% 하위 20% 그러니까 그 뽑는 기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빼고 모집단 그러니까 설정해서 빼고 그러니까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거죠.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확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상당폭이 될 것 같네요. 가능성이. 네, 상당폭이 되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분들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이게 네.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가장 잘못한 게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 구조가 대통령 선거는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 과정을 거치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갔지만, 네네. 국회는 그 이전에 구성된 국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갈등이 너무 컸고 네.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이 볼 때 이 민생은 정말 20대 국회가 외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21대 국회에는 민생을 제대로 살리실 확고한 철학이나 활동을 보여준 분들, 또 지금 정치에서 부족한 청년, 네. 또 새로운 산업, 예. 이런 쪽에 미래 사회를 책임질 분들을 예. 저희들이 모시기 위한 노력, 이것이 우리 당의 아주 구체적인 쇄신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영입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그 바꿈으로써 당 체질을 바꿀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그 어떤 중진이라고는 포괄적인 그 표현을 그러니까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586 같은 경우도 물갈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 386, 586 뭐 그 사람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가져야 되고 네네네.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렇지 예. 못한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하위 20% 어떤 평가에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 국민들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음흠. 빠져야 되는 것이고 음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일을 해야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고 네네.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같은 1차 영입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정의당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입 인사를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언제쯤 이게 1차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내부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예. 또 우리가 국민들이 보실 때 음.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증해낸 상태에서 네. 어떤 분을 영입할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영입할 것인가의 문제 말고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어느 시점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와서 이낙연 간판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는 의견이 갈수록 민주당 안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당의 간판은 이미 이제 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를 치르려면 네. 당의 모든 자산을 다 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네. 특히나 21대 국회는 이 촛불혁명 이전에 머물러 있는 20대 국회를 제대로 심판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아마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 안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나 또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당을 이끌어 가실 분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당을 훨씬 강화하는 그런 속에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어떤 이런 분이 어떤 그 선거를 또 그러니까 지휘하고 도울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국정에 주어진 과제와 또 다음 총선과 알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네. 향후에 논의해서 잘 판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